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일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습에 대한 반발로 이제 관측이 되고요. 탄도 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지만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딱 100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기자회견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과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 6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 6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쇼미더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첫 번째는요.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네, 자 모두 발언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기자회견의 3분의 1 정도를 모두 발언에 할애했는데요. 특히 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성과로 꼽은 것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 그리고 세제 정상화 및 법인세 정비, 이 탈원전 정책 폐기, 집값 전세값 안정 등을 이렇게 주요 성과로 꼽았고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면서 이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또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를 했고 상식을 복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기조는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또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라거나 또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발언 앞에 하는 이제 발언이 한 20분 정도는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20분 아주 전체 긴 내용으로. 기자회견 시간 한 50여 분 정도 됐고 앞에 모두 발언은 이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정상 기자로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네. 이 오늘 20여 분 이어졌으니까 광복절 기념사보다도 더 길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뭐 그 부분은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네. 굉장히 길게 모두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광복절 기념사가 좀 짧았다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 발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예. 채워 넣지 않나 싶습니다. 배 수장님 어제 MBN 뉴스에 또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까? 논문하는데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다녀요? 그래? 예? 저는 오로지 초지일간 허리케인만 생각하고 있죠. 자,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일문일답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관심을 받은 질문은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기자 질문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정치인에 대한 논평을 일치하지 않아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있었던 휴대폰 문자 거기에는 그럼요. 내부 총질 그 이준석 대표를 향했던 평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 내부 총질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 엄지척, 따봉. 네. 일단 대부분은 상대방과의 문자 소통에서 이응 키읔, 오케이 정도인데 따봉이 이게 상당히 강력한
긍정을 전달하는 거라 그러니 따봉. 그래서 지금 누가 과연 따따봉을 받았을까? 따따봉.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질문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동문서답을 했다. 이준석 대표를 물어봤는데 딴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난 바른 내용 모른다. 국정 운영에 바빠서. 그럼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간신문을 안 보나? 허리케인을 안 듣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실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건 대변인의 업무일 수도 있고요. 그날 조간신문이나 전날 늦게 신문에 담긴 가판 등에 실리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대통령이 제일 처음 봐야 되는 뉴스입니다. 사실 출근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내용을 봐야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일면을 차지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미디어를 체크를 하거나 점검하지 않는다? 상당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허리케인을 안 듣나 아주 괜찮은 멘트였어요. 그럼요. 오늘 살아 있습니다 멘트가. 살아있네. 자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면한 현안들의 그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인사쇄신은 뭐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치적인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는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도 스태핑은 앞으로 계속 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뭐 날선 비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 스태핑을 하기 위해서였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의 답변이 그냥 주변 맥락을 모르고 오늘 그냥 미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오늘 귀국한 사람이 들어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 4년 뒤에도 되돌아보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오늘 기자들의 12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각본 없는 드라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뭐냐면 도어 스태핑에서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근데 지금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내용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 어떻게 할 거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적 채용이나 사적 발주 의혹들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혁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또 인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휴가 끝났잖아요. 휴가를 끝나고 언제 어떻게 반영할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 사적 채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나요? 오늘 사적 없었던 채용, 거죠? 네, 그 없었어요. 질문은 없었죠. 없었어요. 네. 오늘 저 평소보다 배종찬 소장이 격앙된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청취자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우 피해 대책에 대한 그 입장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 지원 여력도 좀 있습니다.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이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경보 시스템 이런 앞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책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뭐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다 만들어져 이미 다 있는 갖춰져 거라면서요?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보도도 나왔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고로 드러난 이 주거 환경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공공 임대 주택에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있고 또 전세자금 금융 지원 여력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창틀이나 문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더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뭔 얘기예요? 저도 그거 네. 기억나는데 창틀을 좀 과학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네, 저도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기술이겠죠. 네. 글쎄요. 네. 오늘 12명의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까? 네. 그거 다 그 세가면서 그 생방송을 그건 지켜보는 좀 오로지 허리케인을 위해서 예. 어떤 차별적인 정보를 하나라도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드리는 그 마음으로 좀, 알겠어요. 예. 근데 외신 기자들은 한 3명한테 그 강인선 네. 대변인이 이제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게 했는데 CNN 도 일본 질문했어요. 기자가 요미우리 신문 기자였나요? 그랬던 것 예. 같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네.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를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복절 기념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김대중 오부치처럼 개성하겠다. 근데 핵심은 뭐냐? 기시다 총리가 오부치 전 총리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합리적인 그 방안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성, 현실성, 상호성 우리만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일본 네. 문제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이 1998년에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 임기 시작하던 해 이제 나왔던 건데 미래지향으로 가긴 가되 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의 어떤 사과 네네. 이게 전제가 돼야지 미래지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아유. 그런 점은 좀 빠져 있다는 게 아쉽다는 점을 그럼 이 지적하고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텐데 오부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한 인물입니다. 과로사로 에이펙 준비를 한 이후에 순직을 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부치 일본어로 전화, 대화 그러니까 오로지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오부치예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놀라는 겁니다. 에이, 당신이 오부치면 나는 레이건이야. 이런 이야기를 네.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뭐 유튜브로 배종찬님 바라기 팬들이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원님은 좋았어 배종찬님, 안우진님은 종찬이 때문에 산다. 섬소는 통키가 최고다. 예. 섬소년님이 우리 또 골수 팬이시죠. 네. 자, 이 기자회견을 놓고 이 정치권의 이제 입장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부끄러운 자화자찬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네, 조호선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는데요. 이 빈 술에만 요란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거한 성과에 공감할 국민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기자와의 질의응답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라면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 국정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00일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00일 성적은 낙제점이다. 이제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100일 대해서 25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지 않냐 혹평을 내놨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놨는데요. 그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국민의 열망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동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는 이념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익에 기반한 국정 운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뭐 이전 정부에서 이제 A4 용지 한 장 들고 이제 답변을 하던 것과는 다르다 또 이런 평가를 그게 뭔 얘기예요?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A4 용지 한 장.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 자.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청취자 여러분의 민심을 6글자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일 때 보자. 예. 간신이나 쫓아. 말보다 실천을. 핵심이 없어요. 근데 이 6글자도 보내주셨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뚱코벨 말 들어. 배종찬 대통령.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뭐죠? 네, 이준석의 D-Day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신청 신문인 날인데 몇 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3시입니다. 잠시 후부터 예,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10분 뒤부터 하는 거군요. 예.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면서 낸 이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대표직을 상실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이 정치적 운명을 가를 승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역시 당 내부는 봉합하고 또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신문이 큰 변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이준석 대표가 어디 법원에 직접 갑니까? 아니면 변호사만 보냅니까? 본인은 간다고 그랬어요. 예.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만큼 이준석 대표는 이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에 대해서 오늘이죠 재판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몇 시쯤 이게 결론이 날까요? 예상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통 이 가처분 신청은 그날 기각할지 인용을 할 건지. 네네, 보통 그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예. 그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이 좀 집중된 사안이어서 오늘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 될 것 밤늦게? 같고, 네, 아니면은 뭐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래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기각이냐 인용인데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인용이 되면 당 대표가 2명이 사실상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태가 또 되겠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한 명단을 두고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 비대위원 명단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주기환 비대위원인데요. 이 광주시장에 나섰던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환 비대위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에 광주지검에 근무했을 때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6급으로 근무해서 용산에 근무한다는 거죠. 네, 사적 채용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에게 이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 주호영 위원장은 이 광주에서 많은 득표를 얻어서 이 호남 대표성을 상징했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실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 자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광주에서 표를 많이 얻는데 기여했다. 대선하고 지방선거에서 호남표를 많이 끌어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재신임을 또 받았어요. 네, 이것도 상당히 큰 논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 뭐 따봉 이 문자로 이제 거의 상징화되는 인물인데 첫 번째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사달에 상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올 정도고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 소개를 안 해드리더라도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재신임을 안 받으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재신임을 받았다는 것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설명인데 그러면 원내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원이 또 된 것이거든요. 정책위 의장도 비대위원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원
그럼 뭐가 달라졌죠? 네. 자, 민주당 쪽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당원 80조 이걸 그대로 개정한다고 그랬다 그대로 오늘 오전에 유지하기로 결론을 했어요. 네, 어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면 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당원 조항을 개정하겠다.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래서 유죄 하급심에서 판결이 유죄가 나오면, 네, 이제 당직에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뒤집고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뀐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다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당원 80조 사망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를 바꿨습니다. 바꿨군요. 네네. 자, 요 논란은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된 거죠? 뭐 이렇게 정리가 된 당원 상태이긴 바꾸는 거에 한데요. 대해서는? 네, 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절차가 한 2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당내 이제 반발이 많았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저 비이재명계 쪽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뭐 친문 또는 비명 쪽에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되다가는 민주당이 사당화된다. 이게 박용진 후보가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의원도 또 친명 쪽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론을 의식해서 지금 당장은 개정하지 않고 절충안인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되면 또 모를 것 같아요. 이건 또 구성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지지층들이 개정 쪽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바뀔 가능성은 열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도 전문 채널에 이준석 이제 전 대표네요. 예. 남부지원에 출석한 현장 그렇죠. 영상이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하는 영상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청취자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문자가 쇼미더 뉴스의 힘입니다. 국민이 주인님, 업무 파악 최선, 연설문 누가 써? 진실은 있나요? 답변 이상하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두 분도 네.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 6글자로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응애, 응애, 응애.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참 어이가 없네 정말. 뭐예요? 응애가 6글자만 맞힌 거예요? 울음소리가 비명소리가 된 거죠. 이어서 정상훈 기자 해주세요. 3, 2, 1. 쇼미더 상식. 그러면 안 돼. 괜찮았는데. 허들이 굉장히 높네요. 예.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